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양양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영동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 농가 사육돼지로까지 전파를 막기 위해 3중 차단 방역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 손양면 양돈단지. 8개 농가가 2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단지 주변 야산을 따라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땅속 50cm가량 파낸 뒤 기둥을 세우고 전체 2m 높이로 울타리가 고정됩니다. 양양군은 농가 요청에 따라 양돈단지 바깥을 감싸는 외부 울타리를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길이 9.6k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양양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이후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단계고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에도 차단 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울타리 주변에 멧돼지 기피제와 그리고 그 야생동물 퇴치 LED 등이 있습니다. 그 이제 축협하고 이제 우리 군지부에서 지원을 해주신 LED 등을 설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모든 사육돼지의 음성을 확인한 뒤 제한적으로 출하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도 겹겹이 차단막을 갖춰 울타리와 방역실, 전실 등 이른바 8대 방역시설이 설치됩니다.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량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인접한 강릉시도 주문진 지역 농가 3곳이 방역대에 포함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광역 울타리는 최남단 5개까지 연장되고 사육단지를 감싸는 외부 울타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임도를 따라 설치됩니다. 임도 부분이 지금 자유지가 많고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하고도 또 협의 중이고 좀 긴급한 거라 사실 전부를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상황은 좀 안 돼서요. 양양군의 1차 발생지인 서면 내연리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은 반면 더 남쪽인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2차부터 7차까지 집중적으로 발견되면서 남하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을 벗어난 양양과 영월에서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도내 전역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이동 제한과 방역시설 설치, 양돈단지 보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횡성군의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단지에 더 이상 팔 땅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역 경기 부양 효과는 있지만 인구 유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근로자 유입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4년간 횡성군이 유치한 기업 수는 모두 32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책과 원주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땅값,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접근성까지 받쳐주면서 횡성에 있는 4개 농공단지와 1개 산업단지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여기에 이모빌리티 인증센터 건립 확정 이후 폐배터리 재생사업에 나선 12개 업체가 추가로 이전 의향을 밝히면서 횡성읍 조곡리에 이모빌리티를 특화한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인정받는 데 소모하고 그러니 우리가 횡성에 모든 게 그렇게 갖춰짐으로 인해서 그쪽 주위에 가서 저희들이 하면 훨씬 좋겠다는 게 저희. 하지만 괄목할 만한 기업 유치 실적은 인구 유입 효과로 크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원주 등지에서 출퇴근하거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수도권 인력도 많은 겁니다. 횡성군은 올해부터 외지에서 횡성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혜택을 55세까지로 확대하고 가족이 이사 오면 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유인책을 내걸었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주소를 이전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연고지 있는 임직원들이 50% 이상은 됩니다.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는 거의 100% 정도의 이주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주택난을 겪는 우천 지역에 60세대와 8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과 행복주택을 짓고 우천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해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취소된 지역 축제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바뀐 축제 방식에 걸맞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강원도 축제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받자 축제마다 생존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매년 5, 6월에 열렸던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예년에는 캠프페이지 같은 너른 땅에 천막 치고 음식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방식을 확 바꿔 지역으로 찾아가는 축제로 꾸밉니다. 1년 내내 축제 중이라는 슬로건으로 봄에는 신동면과 강촌, 여름에는 신부급, 가을과 겨울에는 온이동과 명동에서 소규모 공연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게 불가능해지자 기존 닭갈비 거리를 축제 무대로 활용하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4군데를 나눠서 최대한 그 노력을 해서 우리 지금 활력이 떨어진 춘천 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입니다. 강원도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화천 산천어 축제도 비슷합니다. 온라인 방송으로 산천어 요리법을 소개하고 매운탕과 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함께 팔았습니다. 화천 지역 농특산물도 택배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에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서 짜낸 방법이지만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화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방건조 세트나 캔 조림 이런 또 그걸 만든다 그러거든요. 곧 아마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의도 지금 좀 많이 좀 오고 있다고 그러고. 하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기존의 축제 방식을 바꿔야 하는 만큼 겨울철 얼음 낚시와 같은 틀에 박힌 콘텐츠 대신 새로움에 대한 개발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을 모릅니다. 지역에서는 콘텐츠를 포장하시는 법을 잘 모르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콘텐츠화하고 자원화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1년 동안 열리는 크고 작은 축제는 90여 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선택과 집중, 즉 축제 다이어트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우리나라 겨울 축제의 원조격인 인제 빙어 축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되면서 소양호 내수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은빛 요정으로 불리는 빙어는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팔로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로 두껍게 얼어붙은 강원도 인제 소양호 상류. 얼음 속에 쳐놓은 빙어잡이 그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기톱으로 얼음을 걸어낸 뒤 줄을 당겨 은빛 요정 빙어로 가득한 그물을 올립니다. 빙어 나온다! 빙어 나온다! 올겨울 빙어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살이 잘 올랐습니다. 2, 3일가량 그물을 쳐놓으면 양동이가 부족할 정도로 빙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관계로 얼음이 이렇게 일찍 얼고 그래갖고 빙어 조항이 아주 좋습니다. 또 빙어 또 씨알도 굉장히 굵고. 하지만 그물 작업을 하는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빙어 축제가 취소되면서 팔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빙어를 팔던 인근 상가와 식당엔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1kg에 12,000원에 거래되던 빙어 가격도 올겨울엔 4,000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마다 소양호에서 빙어를 잡는 내수면 어민 50여 명은 가구당 2, 3천만 원씩 소득이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우리 어민을 위해서 수매를 했거든요. 수매를 했는데 올해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수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의 아주 타격이 큽니다. 한파 속에 빙어를 낚으면서 생계를 이어온 소양호 상류 내수면 어민들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 4차 입찰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정보 이용료 1,100만 원씩을 납부하고 현지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 참여한 복수의 기업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알펜시아 현지 실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개 매각의 성사 여부는 현지 실사를 진행한 이들 기업 중 2개 이상의 기업이 오는 3월 3일 마감인 400억 원대의 입찰 보증금 납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가격 역전 현상을 보인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을 88만 원 인상하고 소형은 200만 원 낮추면서 초소형의 실부담금이 소형보다 저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보조금 물량의 10%를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횡성형 상생 일자리 기업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 생산업체는 많은 기업이 보조금의 문제로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며 초소형의 보조금 추가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8,700톤을 비롯해 오징어 700톤 등 6종의 비축 수산물을 이번 주부터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 낮은 가격에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행사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참돔과 뱀장어 같은 것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집배원 노조가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우체국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할 텐데 택배 노조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집배원들이 안전사고와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대안으로 인력 증원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휴게시간 부여, 토요 택배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안전장비도 제때 보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직왕국사탑이 반출 110년 만에 원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화재청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망가진 탑을 해체해 5년 동안 복원을 진행했고 최근 보존 처리를 마쳤다며 올해 안에 원주 법천사지로 탑을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내 전시관으로 이전될지 아니면 보호각을 세워 탑이 원래 있던 외부에 세워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태백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지역 업체 우선 발주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구상과 계획 단계부터 지역 업체 수주 방안을 검토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 단계에서 지역 업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외지 업체 선정 시에는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비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심사해 다음 달 26일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가 지원되고 지원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3개월 근속 후 취업 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과 10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까지 11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조사한 결과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이 1.2%로 지난해보다 0.7% 줄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7%, 고등학교 0.4%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4%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 23.6%, 사이버 폭력이 12.6% 순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등교 수업이 줄어들면서 학내 폭력은 줄고 학교 밖이나 사이버 폭력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의 취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발표한 2019년 대학 졸업자 취업률 상세 분석 결과 강원도 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2.9%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취업률 64.8%보다 1.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강원대학교가 58.7%, 춘천교대 63.8% 등으로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9곳 중 7곳의 취업률이 하락했고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